네, 안녕하세요. 부처 마음으로 만드는 머리 누나원데 처음에 이제 체크해봐야 될 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모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여부의 대부분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외모가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일이 약간 그 자유분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면접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복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자유롭게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뭐 흐드러진 어떤 정말 패셔너블한 어떤 그런 자신감 있는 복장이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정장을 갖다 입고 오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 그래서 이거는 예전 분들은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분들은 워낙 그 나이스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 디자이너 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 그 면접 과정에서 매장이 가지고 있는 매장의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매장의 규칙 또 환경적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 디자이너가 일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요 전편에도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은 수습 기간을 정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약 3일에서 짧게는 3일. 어떤 분은 하루만 일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나머지 시간을 줌으로써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최장 7일까지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관리자나 원장님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에 따라서 기간을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3일에서 7일 동안에 이제 파악해야 될 게, 뭐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실력 체크도 있고, 그 다음에 성품, 직원들이랑 동화되는 어떤 유연한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다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매장에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기서 판단을 하게 되고, 스텝 같은 경우는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에 따라서 그 매장에 준한 그 호봉수에 준하는 그 급여 형태를 제시를 해주고 또는 그 면접하시는 그 디자이너 분이 자기 급여를 갖다 만약에 선택해서 왔다면은 그 얘기도 들어주고 조율을 갖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매장에서도 사실은요, 직원의 형태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자유계약서를 갖다 쓰는 디자이너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자유계약서는 어떤 거냐면 그 자유계약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유로운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누리기 전에 그 자격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용은 다른 그 서비스업이랑 매장에서 손님을 불러들여서 매출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뭐 외근을 나가서 매출을 올리고 신규 어떤 고객을 모집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을 상대로 하는데 요즘같이 정말 그 신규 고객 찾기 힘든 이런 와중에서는 자유계약서를 갖다가 쓰고 자기 손님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자기 손님을 모으고 그 매출이 1000, 2000이 넘어간다면은 예약제로 돌리면서 그 디자이너가 자유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보통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기본급을 받으면서 이제 인센티브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로 나누면서 이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또는 그렇지 않을 때는 프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거는 제가 전제 얘기 드렸듯이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그 다음에 매장 매뉴얼을 갖다 이제 확인을 하고 숙지를 하는데 휴일, 근무 시간, 그 다음에 식사 제공 외 다양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지원하는 방법, 순번 돌리는 방법,
비품 또는 약품을 갖다가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 궁금한 것들에 대한 사항을 면접 시에 이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한 게 없으신지. 그리고 이제 요 전에 얘기 드렸던 수습 기간을 통해서 양쪽이 조율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이거는 매장 오너라든가 관리자가 싫어하는 분들이 워낙 많이 요즘에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한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으면은 이걸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기호품입니다. 뭐 담배라든가 술 같은 문제인데, 담배를 피시고 사후 처리를 아무리 잘 해도 그걸 싫어하는 원장님들이나 관리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디자이너, 이제 신규 디자이너를 뽑을 때 또는 직원을 뽑을 때 금연하는 분들 뽑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뽑아놓고 이 문제 때문에 속 새기는 것보다, 속을 썩는 것보다 미리 오너나 관리자분들이 싫어한다면 이런 분들 조금 정리해가지고 미리 걸러내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브랜드 매장이나 대형 매장에서 신규 고객을 지원을 해줬다가 이 디자이너가 1, 2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할 시, 조항이죠. 뭐 이런 거는 브랜드샵에 설정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같은 매장에서 반경 어느 정도 키로수까지 오픈이라든가 재입사가 금지합니다. 뭐 요거는 디자이너가 사인하라고 얘기했을 때 입사하시는 분이 나는 못하겠다 하면은 입사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오히려 간단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뭐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픈하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일했던 텃밭에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불공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취업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바닥에서 다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고객을 모으고, 이제 운 좋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미용실을 갖다 인수하는 어떤 과정에서 운 좋게 고객님들 명단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기가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이것을 확보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법적인 문제로도 갈 수 있으니까. 또 지금 이제 요 화면은 디자이너, 오너 측면에서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너분들은 디자이너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근로계약서 외에 첨부로 확인하는 어떤 법적,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 컴플레인이 생겼을 시,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미용실에서 사실 약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신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어떤 범위로는 어떻게 보험이 되는지. 요즘은 미용실에서도 보험도 많이 들고 CCTV도 많이 설치가 되죠. 관련된 자료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용이 인건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다른 직업하고도 이제 똑같지만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한 일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임금이 인상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고요. 미용인들, 우리 원장님이라든가 관리자분들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일할 때는 임금에 대한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근로 시간도 뭐 지켜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점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행히 그거를 지금 법으로 아래 위로 다 보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도기 현상이지만 이 현상이 좀 지나가면은 미용계는 분명히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사람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가격이, 임금이 오른다는 거는요, 사람 손을 이용해서 서비스 받는 부분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는 공급이 과잉돼 있기 때문에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지만은 앞으로 차후에 기술력이 없는 일정 부분들은 다 밑으로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기술력이 좋은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뭐 급여를 주기 힘든데 어떻게 사람을 고용을 합니까? 사람을 고용을 하지 못하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제 한간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 미용실들이 많아지지 않겠냐? 뭐 개인 미용실은요, 실력이 없으면 오래 못 해요. 못 가요. 개인 미용실은 사실 브랜드 미용실보다 실력이 더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요, 그 미용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미용실들 중에 할머니라든가 이렇게 노인분들 가는 미용실들이 있어요. 그런 미용실들은 분명히 지금 30대, 40대 일반 사람들이 가는 미용실이랑 분리돼 있고요. 시간이 가면서 분명히 없어지는 미용실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미용실이란 교육 체계와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 미용실이죠. 프랜차이즈 같은 대형 미용실들이 유리하겠고,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스템 확보고요. 두 번째가 시대를 따라가는 마케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좋은 인재를 선별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디자이너 면접, 직업 면접을 보고 있지만은 10번 면접을 보더라도 정말 한두 명의 좋은 자원을 뽑아야 돼요. 급하다고 해서 사람을 쓸 일이 아니겠죠. 아마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은 더욱더 분명해질 겁니다. 경쟁력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채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셔야 되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그게 더 심해졌죠. 그리고 오너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정말 내가 면접을 100번을 보더라도요, 이게 함부로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다고 점점 느껴질 거예요. 실력도 안 돼 있고, 급여만 비싸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소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미용실 원장님들의 입장, 미용실 원장님이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직원, 헤어 디자이너 채용하기 직전, 미용실에서 직원 헤어 디자이너를 채용하기 직전에 알아봐야 될 6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